차지우는 그날 아침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세 번째로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책임님을 좋아한다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더 이상해졌다. 지우는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노려봤다. 눈밑은 조금 피곤했고 머리는 분명히 정리했는데도 어딘가 흐트러져 보였다. 문제는 얼굴이 아니었다. 문제는 마음이었다. 강시우 책임님. 그 이름 세 글자가 자꾸만 회사 복도에도 회의실에도 엘리베이터 안에도 심지어 집에 돌아가 누운 침대 위에도 따라왔다.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야. 사람이 자꾸 보이면 신경 쓰이는 거고 신경 쓰이면 괜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고. 옆칸 문이 열리며 윤노아가 나왔다. 노아는 지훈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선임님, 누구 좋아하세요? 지훈은 그대로 굳었다. 아니, 방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말한 건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질문이었어. 노아는 천천히 손을 씻으며 지훈을 바라봤다. 일반론적인 질문을 회사 화장실에서 본인 얼굴 보면서 하지는 않죠.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노아는 물기를 닦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혹시 강책임님이에요? 지훈은 바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너무 빠르신데요. 진짜 아니야. 선임님, 사람 마음이 꼭 고백처럼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 떠오르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내가 뭘 잘했나 싶고. 지훈은 노아를 빤히 봤다. 너 연애 상담 많이 해봤니? 많이는 아니고 관찰은 잘해요. 그럼 관찰 그만해. 노아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선임님. 또 뭐? 강책임님이 선임님 앞에서는 좀 다르긴 해요. 지훈은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다른데? 웃어요. 책임님이? 네. 아주 조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볼 만큼 조금. 근데 저는 봤어요.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립스틱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건 그냥 근육이 움직인 거야. 웃음도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윤노아. 네. 입 다물겠습니다. 노아는 손을 들고 먼저 나갔다. 지훈은 다시 거울을 봤다. 방금까지는 엉망이었던 얼굴이 이제는 조금 달라 보였다. 아니, 달라진 건 얼굴이 아니었다. 들켜버린 마음이 자꾸만 표정 위로 올라오려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조가을이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사라졌다.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어? 지훈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가방 안 깊숙이 넣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강시우는 이미 회의실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커피 두 잔이 있었다. 지훈은 그 커피를 보자마자 괜히 발걸음을 늦췄다. 시우는 지훈을 보자 자연스럽게 컵 하나를 내밀었다. 차선임. 지훈은 컵을 받으며 눈을 피했다. 감사합니다. 회의 10분 뒤 시작입니다. 네. 자료는 봤습니다. 2차 사용자 모집 공고 다시 내야 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지원자 모집 2차 공고를 내죠. 시우가 먼저 말했다. 지훈은 잠깐 멈췄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럼 진행하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처럼 프리미엄 가전 관심자만 뽑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음을 자주 쓰는 사람들, 홈카페족, 육아 가정, 혼술 소비자까지 넓혀야 해요. 시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좋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질문지도 바꿔야 합니다. 기능 만족도보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쓰고 싶은지, 가격을 얼마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쪽으로요. 시우의 입가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지우는 그걸 보고 말문이 끊겼다. 또 웃었다. 아주 조금. 남들이 보면 무표정이라고 하겠지만 지우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강시우의 무표정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걸. 시우가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지우는 급히 시선을 내렸다.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회의 준비하겠습니다. 지우는 도망치듯 자리로 갔다. 등 뒤에서 시우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다. 지우는 모니터를 켜고 문서를 열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메신저 창이 떴다. 윤노아 방금 웃으셨죠? 지우는 노아 쪽을 노려봤다. 노아는 모니터 뒤에 얼굴을 숨겼다. 지우는 답장을 쳤다. 차지훈이래. 윤노아네. 근데 선임님도 일하세요. 강책임님 얼굴 말고요. 지우는 키보드를 거칠게 눌렀다가 시우의 무소음 키보드로 바꾸시죠라는 말이 떠올라 손을 멈췄다. 정말 큰일이었다. 별말 아닌 말까지 떠오르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은 바빴다. 스피어 ISTF는 중간 점검을 앞두고 있었다. 개발팀은 제조시간 단축에 회의적이었고 디자인팀은 기능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케팅팀은 소비자 모집이 어렵다고 손을 들었다. 고책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겁니다. 중단됐던 프로젝트를 살리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시우는 자료를 넘겼다. 이상적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고책임은 웃었다.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로 보여주세요. 지훈이 입을 열었다. 숫자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지훈은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1차 테스트에서 구매 의향이 낮게 나온 이유는 가격 때문이었지만 제품 경험 만족도 자체는 낮지 않았습니다. 특히 얼음의 투명도, 음료 유지 시간, 시각적 만족도 항목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가격을 낼 만큼 필요한가였습니다. 고책임이 팔짱을 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다릅니다. 필요 없다는 소비자는 설득할 수 없지만 가격만 납득하지 못한 소비자는 경험 설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시우는 지훈을 바라봤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물러나지는 않았다. 시우가 말했다. 그래서 2차 모집 대상을 바꿉니다. 실제 생활 속 얼음 사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고책임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걸 맞습니까? 다들 기존 업무도 있는데요. 잠깐의 틈.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저 할래요. 말이 나간 뒤 지우는 스스로도 놀랐다. 사람들이 그녀를 봤다. 지우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아니,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작게 웃음을 삼켰다. 시우는 지훈을 바라봤다. 차선임이 맞겠다는 겁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1차 데이터도 가장 많이 받고 이번 테스트 설계도 제가 이어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고책임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좋네요. 차선임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결과도 확실히 봐야겠네요. 시우는 바로 말했다. 결과는 TF가 봅니다. 고책임은 시우를 향해 웃었다. 강책임님은 차선임 일이라면 꼭 막아주시네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시우는 고책임을 바라봤다. 일을 막는 게 아니라 책임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죠. 다릅니다. 시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주는 조직은 성과가 아니라 희생자를 만듭니다. 지훈은 시우를 바라봤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다. 시우는 늘 저런 식이었다. 다정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곳에 정확히 닿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뒤 지우는 자료를 챙기다 말고 시우에게 말했다. 책임님. 네. 아까 또 감사합니다. 시우는 태블릿을 닫았다. 차선임은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책임님은 감사받을 일을 자주 하시니까요. 시우는 잠시 그녀를 봤다. 지우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리고 저 진짜 잘해볼게요. 2차 모집. 알고 있습니다. 뭘요? 잘하실 거라는 거요. 지우는 손을 멈췄다. 그 말은 너무 간단했다. 그런데 지우는 그 간단한 말 하나 때문에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차선임은 포기하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처럼 일합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마시죠. 지우는 시우를 바라봤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금이 갔다. 그 틈으로 오래 참아온 피로와 서러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우는 서류를 품에 안고 억지로 웃었다. 책임님은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만드시네요.
제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고요. 시우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그녀를 봤다. 그 얼굴이 너무 강시우다워서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 순간 시우의 입가도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지우는 멈췄다. 책임님. 네. 방금 또 웃으셨어요. 시우는 바로 표정을 정리했다. 아닙니다. 맞는데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회의실 조명이 반사된 겁니다. 지우는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다. 웃은 걸 조명 탓으로 돌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시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로, 조금 지친 눈으로, 그래도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시우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잠깐 말을 잃었다. 지우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서류를 들고 회의실을 나갔다. 시우는 혼자 남아 닫힌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입가를 만졌다. 웃었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날 점심, 지우는 노아와 구내식당에 앉았다. 노아는 젓가락을 들고도 밥보다 지훈의 얼굴을 더 열심히 보고 있었다. 선임님. 왜? 좋아하나? 지우는 물을 마시다 멈췄다. 누가? 강책임님이요. 누가 누굴? 강책임님이 선임님을요. 지우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윤노아, 밥 먹어. 아니, 진짜요. 강책임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선임님한테만 반응이 달라요. 그건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일 많이 하는 사람 회사에 많아요. 근데 강책임님이 그 사람들한테 샌드위치 사다 주고 고책임님 막아주고 웃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우는 애써 무심한 척 반찬을 집었다. 그건 책임자로서 팀원을 챙기는 거지. 노아는 고개를 기울였다. 선임님,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아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선임님도 강책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우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책임님을 좋아한다고?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건 아니야. 왜요? 상사야. 상사라서요? 회사 사람이야. 회사 사람이면 마음이 안 생겨요? 생기면 안 되지. 왜요?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복잡해지니까. 노아는 더 묻지 않았다. 지우는 식판을 내려다봤다. 갑자기 입맛이 사라졌다. 복잡해지는 건 싫었다. 한번 무너졌던 연애가 아직 다 치워지지도 않았다. 잠수 이별, 돌아온 전남친, 끝내 정리하지 못한 노래, 미안하다는 말. 그런 것들 사이에 강시우라는 이름을 끼워 넣는 건 너무 위험했다. 그런데 마음은 꼭 위험한 쪽으로 먼저 움직였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지우는 2차 지원자 모집 공고 문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프리미엄 아이스 기능 사용자 테스트 참여자 모집. 그녀는 문장을 지웠다. 당신의 냉장고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또 지웠다. 마케팅 문구는 어렵다. 정확해야 하지만 딱딱하면 안 되고 감성적이어야 하지만 과장되면 안 된다. 그때 시우가 뒤에서 말했다. 미지의 남자에 도전할 때 새로운 자극을 받을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네. 시우는 그녀의 화면을 보고 있었다. 카피 문구로는 부적절합니까? 지우는 천천히 글을 봤다. 책임님. 네. 지금 스피어 아이스 모집 공고 문구 얘기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왜 미지의 남자가 나오죠? 시우는 진지했다. 새로운 경험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 하지만 결국 웃음이 새어나왔다. 책임님, 그건 냉장고 공고가 아니라 소개팅 앱 광고 같아요. 시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렇습니까? 네. 소비자가 스피어 아이스를 만나러 오는 건 맞지만 미지의 남자에 도전하면 안 돼요. 시우는 화면을 다시 봤다. 그럼 미지의 얼음은 어떻습니까? 지우는 책상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책임님, 제발요. 시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지훈이 웃고 있었다. 또. 시우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준비한 문구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지훈이 이렇게 웃는다는 사실이 더 오래 남았다. 지훈은 겨우 진정하고 말했다. 그냥 이렇게 가죠. 집에서 즐기는 가장 선명한 한 잔 스피어 아이스 2차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리고 책임님은 카피 쓰지 마세요. 왜입니까? 강력해서요. 나쁜 뜻입니까? 조금요. 시우의 입가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지윤도 놓치지 않았다. 책임님. 네. 제가 책임님을 웃게 하나요? 시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지윤도 묻고 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갔다. 지윤은 급히 모니터를 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좀 웃으시는 것 같아서요. 업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뜻으로. 시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윤의 손이 멈췄다. 시우는 덤덤하게 말했다. 차선임이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게 좋은 뜻이에요? 아직 판단 중입니다. 지윤은 헛웃음을 지었다. 끝까지 좋은 말은 안 해주시네요. 판단이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윤은 그를 보며 웃었다. 그 순간 사무실 입구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조가을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음원 USB를 쥐고 있었다. 지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였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노래를 들을 준비가 된 지윤이 아니었다. 강시우 앞에서 웃고 있는 차지윤이었다. 가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퇴근 후 지윤은 회사 로비에서 가을을 마주쳤다. 가을은 어색하게 웃었다. 퇴근했어? 지윤은 한숨을 삼켰다. 너 또 회사까지 왔어? 미안. 오늘은 진짜 잠깐이면 돼. 가을아. 노래 안 들려줘도 돼. 그냥 말만 할게. 지윤은 가방끈을 고쳐 잡았다. 나 피곤해.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가을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근데 너 요즘 그 사람 때문에 웃는 거야? 지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봤어. 너 그 사람 앞에서 웃는 거. 그게 왜? 너 나랑 있을 때도 그렇게 웃었어. 지윤은 가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만하지 마. 가을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윤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오래 안 웃었는지 알아? 가을은 입을 다물었다. 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참아온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만 생각했어. 내가 너무 재미없었나? 내가 너무 지쳤나? 내가 너무 현실적이었나? 내가 결혼 얘기를 너무 빨리 꺼냈나?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가을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윤은 웃지 않았다. 너는 항상 그래. 사라질 때도 설명이 없었고 돌아올 때도 내 마음만 들고 왔어. 내가 그 사이에 뭘 버텼는지는 안 묻고. 가을은 USB를 내밀었다. 그래서 이 노래 만들었어. 너한테 미안해서. 지윤은 USB를 보지 않았다. 미안하면 나를 그때 붙잡았어야지. 노래가 아니라. 가을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때 시우가 로비로 내려왔다. 시우는 두 사람을 보고 멈췄다. 지윤은 잠시 시우를 보았다가 다시 가을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을은 시우를 의식한 듯 말했다. 너는 결혼하고 이혼하면 X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지윤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봤다. 뭐 여기가 할리우드야? 가을은 애써 웃었다. 그냥 너는 그런 거 되게 정확히 구분하잖아. 전 남친, 전 남편, 전 사람. 너는 그냥 지나간 사람이야. 가을의 표정이 무너졌다. 지윤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미안함을 받아주느라 자신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시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차선임. 지윤이 돌아봤다. 네. 제가 모르는 미팅이 있습니까? 그 말에 지윤은 순간 멈췄다가 피곤한 얼굴로 웃어버렸다. 아니요. 없습니다. 가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상사분이 사적인 일에도 관여하시나 봐요. 시우는 가을을 바라봤다. 차선임이 불편해 보이면 확인합니다. 그게 상사가 할 일이에요? 네. 시우의 대답은 짧고 단단했다. 가을은 할 말을 잃었다. 지윤은 시우를 보았다. 그는 선을 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다시 물러서지 않도록 옆에 서 있었다. 지윤은 가을에게 말했다. 이제 회사로 오지 마. 가을의 눈에 상처가 번졌다. 지윤아. 부탁이야.
가을은 USB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다. 나 아직 너 못 보냈어.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는 나를 먼저 보내야 했어.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가을은 아무 말도 못했다. 지우는 시우 쪽으로 돌아섰다. 가시죠, 책임님.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로비를 나왔다. 회사 앞 밤 공기 속에서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시우도 묻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해서야 지훈이 말했다. 아까는 죄송합니다. 시우는 그녀를 봤다. 무엇이 죄송합니까? 사적인 일에 말려들게 해서요. 말려든 적 없습니다. 그래도요. 차선임이 불편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말 안 했는데도 아셨잖아요. 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우는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힘든 걸 봤고 누군가는 그녀가 불편한 걸 봤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도 떠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섰다. 지우는 천천히 시우를 바라봤다. 책임님. 네.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잘해주면 안 돼요. 시우는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제가 잘해줬습니까? 지우는 웃었다. 네. 책임님 기준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제 기준으로는요.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봤다. 저는요, 누가 잘해주면 무서워요. 또 믿고 싶어질까봐. 또 기대하게 될까봐. 그러다 또 혼자 남을까봐. 시우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지우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책임님이 불편해요. 시우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불편합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피하실 겁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지우는 버스에 오르기 전 시우를 돌아봤다. 아니요. 시우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지우는 작게 웃었다. 이번엔 안 피할래요. 그리고 버스에 올랐다. 시우는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